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시 중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이런 나라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나라까지 공부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나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거 오늘 다 할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공부하도록 하죠. 자, 한나라가 220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제 기원 후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 한나라 멸망 후에 시작된 위진남북조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자, 먼저 한나라 멸망 이후 중국은요, 세 개로 쪼개집니다. 위, 촉, 오 이렇게 삼국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조가 세운 위, 그 다음 손건이 세운 오, 그 다음에 유비라는 사람이 세운 촉, 이렇게 세 나라로 중국은 쪼개져서 통치되죠. 그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이름들을 어디서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쵸, 이 소설, 중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 삼국지라는 소설이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한 거죠. 그래서 유비, 송건, 조조가 다 이 소설에 나오는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는 읽어봐야겠다, 또는 이미 읽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초고 삼국이요, 한 80년 정도 이어지다가 결국은 통일이 됩니다. 진나라로 통일이 되는데요. 이 진은 옛날에 그 진시 황제의 진과는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또 다른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못 갑니다. 바로 북쪽에서 북방 유목민족이 침략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방 유목민족은요, 여러분 원래 중국의 오리지널 민족은 한족이에요. 한족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한나라 때 거의 이제 정해진 그런 민족, 그래서 한족인데 얘네는 말 그대로 한자를 쓰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중국 땅에서 살고 있는 중국 오리지널 민족이죠. 그런데 이 중국의 위쪽에 북방 지역에 유목민족들이 막 여러 개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민족들이 다 북방 유목민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흉노, 그죠? 진나라 한나라 때 중국을 괴롭혔던 흉노족, 그 다음에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거란 여진족,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징기스칸으로 유명한 몽골족, 이런 애들이 여기 북방 지역에서 유목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유목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가축을 기르는 건데 여기는 풀이 많고 비가 잘 안 와서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가축을 길러야 되는데 가축이 막 풀을 뜯어먹다 보면 거기에 풀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딴 데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떠돌다 유자에 가축기를 목자를 써서 이렇게 계속 장소를 옮기면서 가축을 기르는 걸 유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는 이런 유목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고 말을 굉장히 잘 탑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거의 막 말똥까지도 말려가지고 연료로 이용한다고 해요. 그런 애들을 북방 유목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한족들은 이 북쪽에 사는 유목민족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막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오랑캐를 호라고 하거든, 호. 그래서 그 오랑캐라고 막 무시하면서 이렇게 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한족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중국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들을, 한족을 괴롭히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이 이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그 중국 땅에 세웁니다. 바로 얘네가 다 그 북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내려와서 나라를 16개나 세웁니다. 그래서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된 건데 이게요, 결국 이렇게 막 나눠져 있다가 또 통일을 해요. 북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또 분열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북쪽에는 요 지역을요, 여러분 중국의 그 북쪽 화북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화북 지역에는 이렇게 북방 민족이 세운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얘네 다 북방 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북쪽에 세워진 왕조, 그래서 북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북방 유목민족들이 북쪽을 차지했다면 한족, 원래의 진나라, 한족이 세운 원래의 진나라는 어디로 가야 할까? 예, 여기 나오네요. 바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족은 더 아래쪽,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강남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양쯔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쯔강 남쪽이다. 그래서 강남, 우리도 강남이 있는데 강남지방에 이제 내려와서 한족이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진나라가 이제 동쪽으로 내려온 진이다. 그래서 동진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그 나라는 뭐 송제, 양진으로 또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원래 중국의 중심은 이 화북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북방 민족의 차지가 되면서 남쪽으로 내려온 한족들이 여기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렇게 그 강남 지방에 그 한족이 내려와서 세운 남쪽 왕조. 그래서 그걸 남조라고 해요. 그럼 보면 여기가 남북조가 되겠죠. 그래서 북조는 북방민족. 그 다음에 남조는 한족이 세운 나라들로 이렇게 둘로 분열되어 이어지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위, 촉으로 분열된 위,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 바로 그래서 이 이름이 붙여진 거죠. 위진 남북조 시대. 오케이? 자, 특히 이 남북조 시대는 바로 북쪽에는 화북지방에는 북방유목민족이 이렇게 나라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강남지방에는 밀려내려온 한족이 나라를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남북조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이름 외워야 되나 고민되시죠? 당연히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가 뭔지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북조 시대에 이 북조에 고민이 있죠. 북조는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한족들 여기에도 한족들이 계속 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여기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한족들을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가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라는 북방민족이 세웠는데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족이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북방민족의 북조는 결정을 하죠. 바로 한족, 원래 여기 살고 있었던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한족의 언어와 옷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한족의 성씨로 그 북방민족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한족에게도 또 북방민족의 문화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북쪽, 요 곳에서는 북방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아주 잘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문화가 섞이면서 문화가 굉장히 다채로워진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위진남북조 시대 새로운 문화가 또 유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시대는 전쟁이 많아요. 딱 봐도 많죠. 그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 힐링을 위해서 종교가 많이 유행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교는요. 그쵸. 중국 한나라 때. 요 바로 전시대에 들어왔던 불교예요.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 그런데 이때는 이 불교를 특히 황제가 중심이 되어 굉장히 전파를 합니다. 특히 요 북위의 황제들은 내가 뭔가 정복을 해서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뭔가 약간 무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곧 부처다. 나를 믿는 것이고 부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는요 특별히 막 거대한 뭔가를 지으면서 이 불교의 포스, 황제의 포스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석굴사원을 이런 곳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윈강, 두낭, 룸먼 이런데 석굴, 돌로 만든 굴에다가 절을 만든 거죠. 이런 석굴사원들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윈강에 이런 석굴사원을 건설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이런 특히 그 불상을 만드는데 불상을 황제의 모습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곧 부처님이고 황제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이런 불상들입니다. 그래서 룸먼에도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이 얼마나인지 보이시죠? 예, 사람이 이만한데 엄청난 석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둔왕에도 석굴사원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불교가 이런 황제와 귀족을 위한 것이라면 일반 민중들은 어떤 종교에 의지하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불안함을 떨쳐낼까요? 바로 노자? 뭐죠? 바로 도교입니다. 도교는요, 도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백가에서 도가 기억나시죠? 노자 상자가 만든 내비도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도가 사상이 도교라는 종교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가 사상에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 사상, 산신령, 그 다음에 민간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전통신앙까지 합쳐져서 도교가 만들어진 거죠. 도가가 하나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신령에게 제사 지내고 자기의 복을 비는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이런 도교가 또 발달하기도 하면서 도교사원, 불교사원뿐만 아니라 도교사원도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특히 요 남쪽에 사는 귀족들은요, 자기네가 밀려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귀족들 사이에서는 아유 인생 뭐 있어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속세, 막 정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숲속에 모여서 맑은 이야기를 즐기는 그런 사상,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맑을 청자에 이야기 담자. 그래서 맑은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출세 뭐 이런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숲에서 숨어서 이런 맑은 이야기만을 나눴던 7명의 선비, 그거를 대나무 숲의 7명의 현명한 자들. 그래서 중림칠연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우니 나는 그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거죠. 자, 디즈니 영화 뮬란을 아시나요? 뮬란? 이 뮬란이 바로 요때 얘기예요.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의 북위의 여성이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이때 전쟁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전쟁터로 나가서 싸웠던 그 이야기가 바로 뮬란. 이제 실제 인물은 아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위, 진, 남북조 시대를 공부했습니다. 약 300년 넘는 그런 분열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 통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수나라죠. 수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수나라를 이어갈게요. 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의 황제 이름이 문제입니다. 문제. 황제자 제자인데 이름이 앞에 문자가 붙으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분열돼 있었던 중국을 통일한 거니까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해나가겠죠. 그리고 그 관리를 선발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겠다. 이거 뭐죠? 바로 과거제가 이 수나라 때 시작된 거죠. 그래서 과거제는 이후에 중국의 대표적 관리 선발 방식인데요. 바로 뭘 보고 관리를 선발하는 거죠? 그동안은 뭐 출신 가문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능력을 보고 관리를 선발하겠다. 그리고 이 과거제는 누가 마지막에 그 관리를 뽑냐면 황제가 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 황제의 권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내가 뽑아줬으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다음 황제가 양제거든요. 양제 때 아주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운하를 건설하는 거죠. 운하는 뭐냐면 백길이에요. 백길.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보세요. 중국의 강은 이렇게 늘 동서로 흐릅니다. 좌우로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여기 갈 때 어떻게 가지? 이런 거죠. 그래서 백길을 뚫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요 모양이 다 운하 모양이에요. 운하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북을 연결하는 그런 길을 만든 거죠.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화북지방의 그 북방민족이 지배를 했고 남쪽은 그 한족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화북지역과 강남 지방을 연결하는 그런 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을 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했는데 엄청나게 커요. 역시 대륙의 클래스.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됐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대운하는 중국의 남북을 잇는 백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때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도 이용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이 수나라 양제 때는요. 고구려를 계속해서 침략합니다. 보이시죠? 수문제, 수양제 계속해서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여러 번 침략을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찔러봤지만 결국 고구려 완전 실패하죠. 특히 유명한 게 살수대첩에서 고구려가 수나라의 공격을 크게 물리칩니다. 바로 그때 활약하셨던 고구려의 장군 누구시죠? 바로 을지문덕 장군. 이건 우리가 한국 역사를 얘기할 때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고구려의 그 수나라 공격은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을 공격을 실패한다라는 거. 자, 이러면서 수나라가 흔들립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운하를 만든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나라가 통일된 지 37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진짜 허무하죠. 이거 옛날에도 있었는데. 맞아요. 옛날에 진나라. 진시황제의 진나라도 그렇게 멸망했는데 이번에 수나라도 전국 각지의 이런 무리한 건설공사로 인한 반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위쪽으로 나뉜 거부터 통일되고 그 다음에 북방민족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라 세우고 또 남쪽에는 한족의 나라가 이어지고 그런데 그게 수나라로 다시 통일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